자, 오늘도 첫 번째 주간 증시를 복귀해 보겠습니다. 요새 참 다양한 종목군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그게 또 지속적이기보다는요, 정말 빨리 바통 터치를 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증시 키워드들이 너무나 좀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전문가님, 그럼 이번 한 주를 움직였던 증시의 키워드들 일단 한번 쭉 정리를 해주시죠. 네. 키워드가 의외로 되게 많아요.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제가 뭐 방송 오기 전에 생각난 거를 이렇게 좀 작성한 거 보면은 제일 먼저 일단 프랑스가 먼저 생각나고, 네, 뭔지 다 아실 거예요. 프랑스, 베트남 다 아실 거고, 대통령이 움직이는. 네, 그렇죠. 그리고 방산, 그렇죠. 그다음에 또 소금도 있고요. 소금. 네, LCC, 그다음에 뭐 해상풍력, 그다음에 뭐 슈퍼사이클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뭐 계속 몇 달 전부터 얘기해서 바다에서? 계속 네, 그렇죠. 지난주에 뭐 추랑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슈퍼사이클, 그다음에 이제 화해라는 단어가 이제 좀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화해를 하는데 또 찬물을 또 끼얹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교과서, 그리고 카르텔, 사교육과 공교육 그렇죠. 얘기, 그리고 뭐 시동, 그다음에 뭐 강, 그다음에 슈퍼차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연필, 그다음에 마지막에 또 빠뜨릴 수 없는 거는 마지막에 그래도 반도체, 뭐 플러스 2차 전지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수수께끼 같긴 하네요. 연필, 여기서도 뭐 바로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가볍게 던져왔던 이 키워드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지, 그리고 증시를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한 주간의 흐름을 조금 더 자세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별로 그 시장의 섹터의 흐름을 좀 자세히 살펴주시죠. 네, 일단은 대통령 순방이 있으니까 프랑스와 베트남이 있었는데, 일단은 당연히 프랑스 쪽을 가시게 되면은 뭐 우주항공이라든가 첨단 기술을 서로 협력할 게 있고, 특히 원전 관련해서. 그래서 원전 쪽이 뭐 두산에너빌리티가 계속 흐름이 좋게 올라왔는데, 정말 아쉬운 게 있었어요. 왜냐면 밑에서 올라와서 그냥 밑에 그 저점 대비해서는 한 20% 이상 상승인데,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 있는 거는 저희 두 자릿수, 그러니까 2만 원 위거든요. 그 위에. 근데 꼭 그 부근에서 기대를 하면은 항상 뭐 블록들이 같은 게 저번에도 급락을 연출했던 게 블록들이 이슈였는데 또 블록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주춤해 버렸고, 근데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또 원전은. 근데 프랑스만이 아니라 유럽 가신 김에 보니까 다양한 이슈, 뭐 루마니아 뭐 거의 수주됐다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본계약이 될지 그것까지 뭐 봐야 되고, 또 뭐 체코 이렇게 아직 재료들은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거기다가 베트남까지 가시고, 오늘 이제 거기 이제 공산당 1위, 서열 1위하고 이제 오늘 회담을 하고 뭐 발표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좀 이슈들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방산 관련된 종목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주초에 10몇 %가 올랐어요. 아니, 지금 주가가 사상 최고가 영역 아닙니까? 와, 이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산주들, 근데 가는 놈만 가요. 특히 맞아요. 하나 쪽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좀 부가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회장님이 의리의 회장님이 좀 연세도 많고 아드님들이 이제 다 장성을 해서 새롭게 신규 사업들을 쪽으로 많이 지출하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죠. 회사가 변화하는 시점에 뉴 삼성처럼 아마 하나도 뉴 하나가 되면서 이렇게 좀 조선, 우주, 방산 딱 셋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하나에서 유명한 햄버거 체인점도 들어온다는데. 아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하나 오션도 주가가 차트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나? 자, 그래서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방산을 주도한 그런 주 초반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소금 관련해서 소금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짠물이 좀 빠져나가는 때 아닌가, 주가에서는. 계속 지금 정부에서는 사재기 할 필요 없다. 큰 문제 없다. 하는데, 문제는 항상 또 그거를 좀 악용하는 그런 분들 같고, 좀 약간의 시민의식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제가 보니까 매대가 텅 비어 있는 것도 좀 봤거든요. 소금주들이 이제는 좀 끝물이 나오는 거 아닐까. 그리고 뭐 해상 풍력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풍력 관련해서 SK 오션 플랜트라든가 CS 윈드 강하게 받쳐놓고 야금야금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좋았고, 요새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는 특히 뭐 풍력 쪽으로만 유난히 움직임이 좀 나오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에 오늘도 이제 뭐 뉴스 플로에도 이제 많이 떴고, 아침에 이제 그 머니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외국계 기업들이 좀 많답니다. 뭐 프랑스 마침 가셨으니까 그런데 프랑스에 있는 세계유리 회사 뭐 CIP인가요? 그리고 이제 뭐 지멘스라든가, 또 우리나라 대기업도 해상 풍력에, 특히 우리나라가 해상 풍력에 좀 강점이 많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래서 그 CS 윈드하고 SK 오션 플랜트 뭐 다들 실적이 이제 좋아지는 과정에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슈퍼사이클 계속 좋은 소식들, 뭐 수주 소식들도 들어오고 있어요. 저기 조선 관련해서.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들이 네. 또 조선 기자재들이 또 어떻게 보면 약간 풍력적으로도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좀 올라가고 또 중간에 재밌는 거는 그 블링컨 장관이 네. 이제 화해를 좀 어떻게 모색하러 중국 가서. 가서 결과는 어떻게 보면 명확하진 않아도 네. 어느 정도 분위기는 좀 잘 만들어 놓고 왔어요. 물론 양보하지 못할 것들이 서로들 있는데 예.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독재자라는 표현을 해서 찬물을 끼얹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아, 네. 변동성이 큽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자기를 만날 것이다. 이런 말이 네, 참 재밌어요. 이 트럼프 때인가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살짝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 항상 뭐 유니온 머티리얼이든가 뭐 히토리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그렇죠. 또 그것 말고도 오늘 또 이제 히토리 광물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났는데 예. 그게 이제 뭐 어제 이제 그제 이렇게 이틀 동안 좀 화제가 됐던 흑연 네. 이어져서 광물 이렇게 좀 가고 또 거기다 플러스 원자재도 움직였는데 그게 이제 구리 가격이 많이 올라왔다가 이구 산업 같은 종목은 뭐 2배 이상 상승 나고 오늘 쉬고 수익이 좋았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락이 멈췄다. 그러니까 올라왔다 하락이 멈췄다는 얘기 나오고 예전에 한 1년 전을 보면 구리 가격이 또 올라오니까 또 구리 관련 광물 관련해서 원자재 그런 종목들도 잠깐 이렇게 좀 시세가 났고요. 예. 그 흑연 말씀을 드렸는데 테슬라 벤츠가 이제 확보하는 뭐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그 상보 그래핀이죠. 어떻게 보면 물질이 이제 대단히 강하더라고요. 네, 거의 2연상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정도로 갑자기 이제 막 뜹니다. 그렇게 뜨고 그다음에 뭐 태경 BK도 이제 동반해서 좀 상승이 나왔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강이라고 제가 좀 표현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정치적인 뭐 이거 조국 전 장관 네. 그쪽에서는 뭐 그 강을 건너니 마는 이런 얘기 나오는데 관련된 정치 섹터에 있는 뭐 실제로 관련된 건 아닌데 네. 예전에 한동훈 장관 그 섹터에 있는 그 테마주처럼 그런 종목들 뭐 화천기계라든가 뭐 삼부 산업이 살짝 그 반응들이 와서 차트도 만들어지는 흐름도 조금 보였습니다. 근데 네. 나중에 이제 만약에 총선이 가까워지고 정치를 하신다고 하면 좀 재밌게 좀 그 섹터를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 한동훈 장관, 조국 전 장관 이렇게 좀 재밌는 매치도 뭐 이거는 제가 이제 정치는 모르지만 주식으로 봤을 땐 예. 그런 흐름이 보였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저희는 이제 다 공부를 마쳤지만 네. 교과서 얘기가 또 재밌게 좀 이번 주에 또 화제가 됐어요. 잠깐 반짝하고 끝날 줄 알았더니 뭐 네. 이틀 연속 쭉쭉 뻗어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교육 업체들도 덩달아 갑자기 그냥 네. 올라갔는데 솔직히 사교육 업체한테는 안 좋은 거잖아요. 네, 이걸 보면서 저는 그게 생각났어요. 제 친구 중에 서울대 간 친구가 있는데 네. 정말 교과서만 봤대요. 그 친구는. 사실인가요? 그래서 제가 저희 친구들이 맨날 진짜니 그러는데 어쨌든 교과서에 대한 기본, 네. 기본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는 게 좀 화제가 되면서 또 뭐 카르텔 얘기도 좀 나오고 네. 그러면서 이제 교과서를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뭐 비상교육, 네. 그다음에 뭐 애니 능률, 그다음에 이제 또 교과서를 파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스 24 이런 종목들이 잠깐 시세. 또 뭐 애니 능률 같은 경우는 거의 상한가도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EBS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 그렇죠. 네. EBS 관련해서 제가 이제 오전 프로에서 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하다못해 EBS의 뭐 서버 관리, 뭐 클라우드 관리를 했던 이력이 있는 쌍용정보통신도 꿈틀거립니다 했더니 방송 끝나고 나서 20%인가 다음 날인가 올라갔다 내려오고. 근데 이렇게 지금 다양한 섹터들이 움직이는 거는 정말 정신없었고 정말 재미있었는데 여기서 좀 저희가 유의해야 될 게 네. 시장이 이렇게 좀 주춤해도 움직이는 것들이 있다. 돈은 돌긴 돈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너무 이제 일회성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또는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은 그래도 시장이 버티는 게 뭔가가 있다라는 게 또 장점이 되는 좀 그런 한 주였고 마지막으로는 반도체가 네. 그래도 버텨준다. 2차 전지랑. 오늘 장에서도 네. 좋았죠. 오늘 장도 그렇고 오늘 또 장 후반에 예상되는 그런 기사가 좀 났어요. 네.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안 좋은 실적이 났잖아요. 근데 이제 2분기에는 그거를 뭐 엄청 몇 배가 아니라 뭐 열 몇 배인가요? 뭐 이렇게 매출이 뭐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늘어나서 다시 회복을 하는 단계로 갈 것이다. 이런 좋은 이제 희망 그리고 기대감이 있는 그런 기사가 나와서 반도체주는
오늘 장비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네. 제가 이제 예전에 저는 항상 월요일마다 이제 공개 방송을 하는데 테크윙이나 레이저셀을 네.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테크윙 또 뭐 10% 넘게 네, 갔죠. 우리가 또 예전에 넘버원 회사 말씀을 드릴 때도 예. 뭐 했던 반도체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장비 회사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자리를 잡고 이번 한 주 내내 전반적으로 보면 반도체는 계속 좀 돌아가면서 종목들 월요일 날은 뭐 TSE 이제 주 후반으로 갔을 때는 뭐 레이저셀이나 뭐 테크윈 같은 종목들이 계속 받쳐주고 삼성전 또 든든하게 7만 원대 계속 또 오늘 7만 1천 얼마 2천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수급도 괜찮았습니다. 삼성전자는 마무리는 이렇게 반도체 삼성전자로 하면서 이번 한 주가 이렇게 휙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반도체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쉬고 있던 반도체 주들까지도 네페사크라든지 많은 것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 나오는 가운데서 정말 다양한 섹터들,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발빠르게 순환매하는 양상 보여주고 있었죠. 키워드가 다양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순방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소금부터 흑연, 광물 이런 키워드도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테슬라의 충전 동맹 관련돼서 또 교과서와 관련된 교육주들의 정말 급등세 움직임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좀 들어볼 텐데 요 전에 이 교과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몸풀이로 이 얘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 학창시절에 보면 사실 이 교과서 다양하게 해서 다양한 종목들을 네. 다양한 과목들을 공부하는데 주식 잘하려면 어떤 과목 잘하는 게 좋아요, 전문가님? 이런 질문 자주 받는데 뭐 이과생이 잘하냐, 또 문과생이 이과생이 잘하지 잘하냐. 않을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또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주식을 네. 잘하냐 뭐 이러는데 공부를 잘한 사람일수록 초반에 힘들어해요. 왜죠? 뭐 서울대 또는 뭐 하버드 나온 사람들은 자기가 네. 되게 똑똑하잖아요. 너무 많이 공부해서 내가 이거 못하겠어? 네. 그리고 왜냐하면 주식은 대부분 성인이 돼서 이걸 시작하니까 예전에도 그렇죠. 제가 다른 프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자신감이 더 뿜뿜이죠. 그렇죠. 근데 잘 모르는, 저는 공부를 싫어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대신 저는 노래, 노는 거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초반에 호기심과 겁이 많으니까 초반에는 조심조심해요. 그러니까 좀 일장일단이 있는데 자만하지 않으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네. 뭐 문과 이과를 떠나서 다양한 시각으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 뭐 예술적인 시각, 네. 예전에 저희가 다양하게 이제 카메라가 여기저기 있다, 눈이 여기저기 있다 해서 좀 보라고 했잖아요.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면 뭐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어떤 과목을 잘하건 못하건 다 잘할 거.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하자면 약간 아티스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저도 갑자기 돌발 질문에 답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투자의 힌트가 하나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키워드들을 종합해보면서 한마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한마디 말씀해 주시고. 네, 지금 보면은 꺾어졌잖아요. 네. 이 코스피 지수 자체가 보면은 좀 꺾어진 느낌이 나는 이 흐름이죠. 그리고 지루해졌어요. 그리고 참을성이 없어요. 우리의 이제 심리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서두르지 말라는 의미에서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늦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참 제가 이 시간에 좀 부담되는 요 코너인데 네. 격언 코너. 그러니까 지금 기다려서 내가 좀 네. 늦어 보이는 것 같지만 나중에 시장을 보면 지금 우리가 작년 9월 말 10월 초 연말 연초 지나서 이렇게 지금 보면 금방 올라왔네? 네. 이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을성, 인내심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기다리는 것이 늦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타 다른 한마디보다도 더 감성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급하게 너무 섣부르게 대해가지는 말자가 아닐까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상원 전문가의 마지막 한마디까지 들어봤는데요.